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머릿속 굳은 살 제거하는 방법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굳은 살은 보면 손이나 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도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맹목적인 사고, 편협한 시각 등이 바로 머릿속의 굳은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머릿속 굳은 살은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게 또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명쾌한 필치로 철학적 말은 철학과 종교를 논하는 저술가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들려주는 머릿속 굳은 살 제거하는 법 10가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낡은 잣대를 버리고 말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지혜를 이번 기회에 얻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맨 먼저 개념에 휘둘리지 마라. 개념에 휘둘리지 마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개념과 과다증이라는 그 병이 있습니다. 생각 속의 개념을 잔뜩 그려 모아서 그 무게에 짓눌려 빠져거리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 예가 행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행복에 집착할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그런 꼴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나 가난뱅이 나도 묵중한 개념으로 우리를 짓누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남자다움과 여성스러움, 어엿한 어른, 인류와 이류 등의 개념도 우리 삶을 괴롭힌 것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맹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의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히 빛나는 말로만 계속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공한 말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개념 속에 알맹이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부바가 놓은 절대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너무 개념에 묶여서 스스로가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굳은 살이 되는 거다. 굳은 살을 이 개념에 너무 그게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굳은 살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아닌 의문을 가져라. 의심이 아닌 의문을 가져라. 의심은 품고 있는 한 휘 풀리지 않는 그 법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아닌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꼭 집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단박에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대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의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물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휘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 된다. 아무리 인류라 불리는 학교에서도 그곳의 교사를 능가할 수는 없다. 스스로 책을 읽고 홀로 조용히 생각하지 않으면 유용한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심만 늘 하고 있으면 더 이상의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의문을 갖고 계속 책을 읽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은 말하면은 우리 생각의 굳은 살, 이런 생각의 굳은 살을 갖다가 머릿속의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의문을 제기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 나가면 우리가 그 머릿속의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상상하지 말고 사실과 마주쳐라.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 상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진전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 미리 상상하지 마라. 예상도 하지 마라. 그저 사실과 마주쳐라. 팩트가 중요해요. 요새 팩트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이 굳은 살을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리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마구잡이로 생각들이 떠오르는 탓에 지레에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하고, 생각은 사실만큼의 무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읽고 감동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무게 있는 생각들을 가불하듯 미리 앞당겨 가질 필요는 없다. 매 순간 홀가분하게 사실과 마주하라. 그러면 사실에서 우리는 뭐 말하면은 그 미리 상상했던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실로서 이걸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저속한 견해에 덫에 빠지지 마라. 저속한 견해. 견해에 우리는 보면은 상당히 일이 일비하는데 그게 빠지지 말라는데 일을 단순히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편이다. 방편이나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어렵고 능력도 향상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인간을 존중하기는커녕 포용하지도 못하며 마침내 하루하루가 지저분한 말하면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다.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기만하거나 억지를 부리고 아둥바둥 안달하며 서두르게 된다. 무슨 일이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매일매일이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연속이 되고 속이 텅 빈 감정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저속한 견해가 있다면 저속한 견해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편이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단보다는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기쁨, 어떤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도 새롭게 우리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고 일을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존심은 골칫덩어리임을 깨달아라. 자존심. 사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게 좀 문제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도 이성과 감정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경험에 따르면 이성적이란 것은 냉정하게 손익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감정적이란 것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흔들려 동요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적이 되는 나머지 심한 말을 내뱉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자존심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그런다. 그러고 보면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자존심이 골칫덩어리일 셈입니다. 자존심의 실체는 자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높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을 버려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 긍지를 가져라. 저 같으면 자존심보다는 자존감, 당당함, 매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내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걸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상하면은 이게 엉뚱하게 자존심이 발휘될 것 같으면은 자존감이 점점 더 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무음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라 그럽니다. 흔히 무음 상태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유자재로 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나 아틀리에, 분위기가 차분한 호텔 등이 그런 장소로서 안성맞춤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소리가 차단된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에 거슬리던 소리가 차단된 곳이 있으면은 그 시간 감각이 사라지면서 조용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감각을 느끼며 그 속에 온전히 몸을 내맡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렇게 외부의 시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몰입하기가 불가능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시간을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로소 바로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두고 되도록 혼자가 되어 망상, 기대, 걱정, 욕망, 잡다한 관심 등을 뚝 끊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장하는 것은 명상을 권장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조용하게 자기 내부 실체에 접근해서 접근해 보는 것, 이런 시간을 현대인들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편견을 자각하고 떨쳐내라. 편견이 또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기보다는 편견으로 사물을 보고 가치를 매기며 판단을 내린다. 어떤 말에 대해 말하거나 기록할 때 정확하고 공평하면서도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또한 시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평소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편견을 자각하려고 노력해 보라. 그러면은 누구나 생각하는 뻔한 사고가 아닌 좀 더 색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견이나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하는 습관을 버려라. 대개 보면은 그 자신의 일은 보면은 제대로 선택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버릇을 가지고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틀림없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멋대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못 선택한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전 인수식 사고법은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에 나오는 여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속에도 후회와 미련이 한데 엉켜 붙어 있다고 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째째하고 치사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 나머지를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깊이 실감한다면 자신이 선택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버리는 겁니다. 잘 버리는 것이 바로 좋은 선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의 언어에서 멀어져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의 언어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미디어에서 쓰는 말,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을 일컫는데, 이런 말들은 쉽게 입 밖에 낼 수 있지만 언제나 경박하고 매정하며 만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세속의 언어에는 잔혹한 가치관이 짙게 배어 있다. 예컨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현대인에게 노화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스며 있는 그런 단어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큰 일이라고 하면 중대한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생명을 좌우하는 긴급한 일이 큰 일이나 반면에 그런 일이 큰 일인데, 반면에 작은 일이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경하거나 중지, 포기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는 일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 머릿속 굳은 살을 제거하는 법 10가지였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그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굳은 살을 제거하는 방법, 하나의 중요한 어떤 10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